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부등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자,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우는 1차 부등식은 좀 특별한 1차 부등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1차 부등식이긴 한데요. 1차 부등식이긴 한데 절대값 기호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자,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그 절대값 기호로 포함하고 있는 일차 방식을 풀려면요, 역시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그 절대값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절대값 기호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x라고 이렇게 딱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옛날부터, 자, 이거를 이제 중학교 3학년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냐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습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내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숫자로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자, 절대값 2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는 양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역시 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죠. 자,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절대값 속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는 그냥 나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절대값 기호 속에 들어있는 수가 음수면은 나중에 그 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양수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절대값 속에 있는 수가 이렇게 음수일 때는 그 앞에 뭐를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고 됩니다. x가 0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에서 자,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그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걸 뭘로 만들기 위해서? x가 음수니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덜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처럼 그렇게 아주 간단한 x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x-a가 자, 절대값 기호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x-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요? 자, 그냥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됩니까? x-a가 0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뭐를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고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첫 번째처럼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실전에서는 좀 복잡하고 힘든 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문제에 들어갑니다. 절대값의 그런 간단한 그런 그 성질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절대값 하나짜리는 아까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그 절대값 속에 있는 그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식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에서도 풀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한 거.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하면 뭐 절대값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이런 그 1차 부등식 풀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식을 딱 보면 어때요? 자, 얘는 x가 앞에 있어서 자,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x가 뒤에 있어요. 뭔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징조가 여러분들한테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렇게 그 x가 뒤에 있는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자, 마이너스 x-2로 이렇게 식을 붙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그
절대값에 음수가 있을 때요. 절대값에 음수가 있을 때. 자,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써도 됩니까? 그냥 플러스 2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 속에 어떤 a가, 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절대값 a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x-2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x를 앞에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식을 일단 조금 정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그 첫 번째 있는 절대값은요.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로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요. x가 뭐일 때를 기준으로 바뀌느냐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일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자,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2가 0보다 작다. 자, x가 뭐일 때를 기준으로 바뀐다? 2일 때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요. 우리가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범위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작다,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범위가 조금 더 세분돼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범위를 어떻게 정했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지우고 들어갈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범위를 이제 정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 한번 구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이 1번이고요. 이 부분이 2번이고 이 부분이 3번이죠. 그리고 경계 지점은 범위를 나눌 때 다음 단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자, 마이너스 1은 여기하고 여기가 경계 지점이죠? 여기에 포함시키고요. 2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경계 지점인데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둘 다 음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풀어보면은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가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면 1이죠. 넘어가면은, 자, 마이너스 1이 돼서 4가 됩니다. 그럼 x는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범위는 마이너스 1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수직선을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통부분.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첫 번째 그 파트에서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은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x 플러스 1은요, 이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쟤는 양수입니다. 그렇지만은 x 마이너스 2는 2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은 x에서 2를 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그 부호 바꿔서 빼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x 사라지고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3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x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경우는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자,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6이 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이거나 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경계 지점이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경계 지점.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의 해는 얘가 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내가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시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또 많이 하시면 자,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절대값이 들어가는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뭐 좀 공식화된 방법은 없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뭡니까? 절대값은 수직선의 한가운데에 0이 있죠? 그럼 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합니다. 거리가 어떻대요? a보다 만약에 그 A보다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대요. 그럼 오른쪽으로 요만큼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요. 요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요 A보다는 작은 요쪽이 포함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만 A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도 A만큼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그러면 요 마이너스 A보다 큰 요 부분은 또 다 만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야 된다?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요. 자, 그 다음에 A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크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수직선을 우리가 그렸을 때요. 어떻게 됩니까? A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A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A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A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사이 값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작은 것보다 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것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가시면 자,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합니다. a와 b가 다 양수인 경우로 여러분들 계속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도대체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느냐? 자,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운데 0이 있습니다.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a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만큼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 떨어진 거리가 요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오른쪽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왼쪽으로 A 떨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B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A. 이 부분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기억을 해놓으면 자,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필수 문제 1번입니다. 자, 절대값 x가 5보다 작대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떨어진 거리가 5인 경우는 플러스 5가 있고 마이너스 5가 있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이걸 한번 그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가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더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자, 마지막 거는 요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답니다. 자, 오른쪽 수직선의 오른쪽일 때는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왼쪽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공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가 이제 1차 부등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의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좀 독특한 그리고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을 가진 그런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